제가 힘들 때 연락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제가 이용한 거예요? 그게 세상 나한테 사람의 부적소라고 했어요? 그게 그게 인간 나한테 사람이면서요. 부적소라고 아니 인간 했어요? 사람의 그게 나한테 부적소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사실 인정해요. 아니, 들어봐. 인정해요. 그 책 뒤에 뭐라고 되게 나오냐면 응원하네. 책 뒤에 뭐라고 아니 나오냐면 원당 나왔을 때 얼마나 열받았을까? 여러분은 지금 이승욱 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재작년 한 번, 작년 정크님과 거의 없다님과 네. 함께 했었던 특별한 콜라보 이후로 한 1년 만에 그렇죠. 다시 찾아뵙는 겨울 서점님 김겨울입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지금 약간 뜸들인 이유가 그게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겨울 서점 말고 우리 구독자님들 부르는 그 애칭이 있었는데 서점님, 수염님? 수염님, 겨울 수염. 그 갑자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제가 수염을 길러서 겨울 수염이 아니에요. 잘하긴 해요. 기르면 잘하긴 하는데. 뭔 소리야? 기르면 잘하긴 하는데. 아니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하실 때 댓글을 막 읽으시다가 제가 뭘 올렸는데 누가 수염 얘기를 한 거랑 겹쳐서 말이 헛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겨울 서점님이라고 부르려다가 겨울 수염님이라고 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저를 수염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말을 할 때 아무런 이질감을 못 느꼈어. 조금 이따 알았을걸? 한 번에 몰랐을걸? 다 사람들이 댓글에 말해줬어.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스타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수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서점님 오셨고요. 좀 길러볼까봐. 한번 길러봐요. 그럼 그러니까. 정말 캐릭터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 소리야. 사실 겨울 서진님 채널에서 일부러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설명해도 귀찮으니까 일부 그냥 보고 오시고요. 그걸 안 보고 오시면 언제나처럼 이 두 콜라보 맥락을 모르고 보시게 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고서 얘 내가 또 이런 거였구나. 오늘 뭐 한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게 성실하진 않아요. 귀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광고입니다. 이게 또 여느 광고는 아니죠. 좀 달라요. 그럼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라고 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축제가 2006년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문학번역원, 우리 작가 좀 해외 알리자 하셨을 때 그거 번역해서 내보내시는 분들이 축제를 계속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축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축제를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고자 또 축제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일환에서 돈 받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계속 이어가는 주제 키워드 작가님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작가님이죠? 이 작가님이죠. 이 작가, 네. 사실 요 두 개로 설명이 돼 이제. 맞아. 보건교사 아는영의 원작자이시자 또 드라마 작가로도 참여하셨던 정세랑 작가님을 저희가 키워드로 그렇죠. 1, 2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네. TMI 퀴즈 한 번 더 진행을 해봤고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쟤네 너무 오버인데 하시잖아요? 막상 앉잖아요? 해보세요. 되게 맞추고 싶어져. 되게 화난다? 그리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게 찍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 과몰입하는 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리잖아? 그래. 애초에 몰랐는데 되게 열받아. 왜 몰랐지? 그래서 정말 광란의 1부를 끝내고 저희가 2부로 왔습니다. 2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2부 시작하기 전에 또 1부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국제작가축제 2020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8일날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오늘 2시에 작가들의 수다라는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오늘 7시에 작가 마주보다 라는 영상 역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작가님들과 해외 작가님들 간의 교류가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 혹은 세계 문학, 두 문학 세계의 교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은 이렇게 또 문학가들이 교류하고 있구나 재밌게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또 굿즈도 이거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구입은 못하는 건데 저희 받았다고 자랑만 할게요. 사전 신청을 하실 경우에 이런 에코백과 내년은 또 굿즈가 달라지겠지만 달라지겠죠. 퀄리티를 한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보시라고. 때, 네. 볼펜 그리고 맞아. 배지, 또 책자. 요 디자인을 또 굉장히 너무 예뻐. 하나하나 정말 고생하면서 만드셨다고 저희가 어필을 한 5분 정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맞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참가하시는 한국과 해외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 중에 하나에서 인형구를 만드셔서 모든 카드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마음에 드시는 인형구 사용하실 수 있게 카드와 뒤에 그 디자인되어 있는 작가축제. 그래서 서울국제작가축제 이번에 폐막 강연을 이제 정세랑 작가님이 하십니다. 맞아요. 폐막 강연을 정세랑 작가님과 파울로 조르다노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세랑 월드를 이제 주제로 해서 1부에서 TMI 퀴즈쇼를 했고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토론을
정말 세상 쓸데없는. 네. 이 세상의 지식에 혹은 사회적 관점,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1도 기여하지 않는. 그렇죠. 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쩌면 지금 이걸 바라보는 이제 클라이언트님께서 더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는. 쟤는 진짜 저런 거 쓸데없이 열심히 한다. 저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뭔 소리야. 삐뚤어진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 토론 간단합니다. 주제가 정해진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스탠스를 뽑기를 통해 정할 거예요. 그렇죠. 뽑힌 스탠스대로 그냥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둘 다 한심해 보일 것 같아. 주제가 그래요. 이거를 한심하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또 굉장히 작품에 대한 또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 그쵸. 그죠. 모든 작품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창작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 이제부터 그럼요. 대중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런 태클도 있을 수 있다. 소설 버전 보건교사 아는 영에서 저희가 테마를 좀 갖고 와서 네. 이 부분 이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영에게 홍인표는 연인인가 애착 보조 배터리인가? 이거 사실 처음에 한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네.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잠깐, 지금부터 보건교사 아는 영의 소설 버전 그리고 드라마 버전의 스포일러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 작품을 볼 예정이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알아서 조심하세요. 근데 뭐 사실 그 스포일러랑 상관없는 쓸데없는 토론이라서요. 작품 안 보고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럼 다시 영상 시작합니다. 끝에 둘이 어쨌든 사랑해요. 아 둘이 잘 돼요. 사랑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냐? 이게 약간 두 사람이 만나 애정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랑이냐? 아 뭐 그렇죠. 이게 네. 여러 가지의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조 배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끌려다니다가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인간 보조 배터리잖아요. 사실 홍인표가. 네. 보시는 분들도 이거 어떻게 나를 생각한다 맞아. 지금 남겨주시면 댓글 지금 쓰세요. 좋아요. 지금 바로 써주세요. 네. 토론 될 수 있으니까요. 5초 정도 드리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제비뽑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연인인가 보조 배터리인가 하면 어쨌든 연인이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이 사람 온당한가? 그러니까 그건 온당한가 아닌가? 네, 온당하다 아니다 그렇게 가야 될것 정리하자면. 같아. 네. 그리고 만약 제가 듣고 이분의 그 주장이 네.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분한테는 상황이 있어요. 인스타에 그거 올리기 어때? 응? 내 몸이 좋아진다. 내 몸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내 몸이 이거 지면? 좋아진다. 이거 지면? 인스타에 올리기. 콜. 목련 고등학교 몸 좋아짐 체조. 내 몸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웃음까지 해야 돼요? 좋아진다. 이거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인스타그램 놓고. 진짜 쓸데없는 걸로 잘 써. 자, 1번, 2번.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안 온당. 안 온당하다. 안 온당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난 되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큰일 났네. 흥미롭네. 나는 안 온당이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어쨌든 대충 생각한 거랑 반대로 좀 하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자, 뭔 소리야. 어허. 너무 천생연분이지 않아요? 난 너무 좋은데. 그쵸. 천생연분이죠. 누가 봐도 천생연분 아니에요? 그니까 네. 있어봐요. 이제 생각 좀 그럴 정리하게. 생각하기 필요해요? 뭐 하실 동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두 사람은 소설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설에서 만나서 몇 년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여기 나왔던 제자들이 졸업하고 놀러 오고 이런 얘기까지 번질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합니다. 정이 안 생기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처음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나 하면서 이 몇 년이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됐다면 그거는 온전할 수밖에 없다. 온당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그 과정이 어떻든 결말이 사랑이면 다 이제 온당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의 어떤 위험성, 네. 과정에서의 어떤 착취 이런 걸 숨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럴 수 전형적인 사실 착취 관계잖아요. 원래 이 아는형이라는 이 사람이 네.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보조 배터리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소설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보시면은 아는 형이 이 홍인표를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어떤 저의 배터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어떤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굉장히 데리고 다니고 학교의 어떤 세니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용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책에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어떤 그 본인의 캐비넷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아는 형의 캐비넷에 얘를 오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제 막 본인 어떤 묵주라든지 어떤 무슨 뭐 염주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쫙 모아놓고 있는데 걔랑 사실 동급인 거예요. 홍인표가. 그리고 대신 에너지가 되게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홍인표를 데리고는 심지어 근데 홍인표는 다리를 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 막 괴물들이 나타나고 막 아는 형이 뛰어다니는데 세상에 홍인표 다리를 저는데 그걸 다 쫓아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아는 형이 그거를 막 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랑을 했으니까 이게 다 맞는 거다?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런 스탠스인 거예요. 그럼요.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는 정말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 네. 홍인표라는 사람을 아는 형이 보조 배터리 정도로만 생각했다.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보조 배터리 정도가 아니라 더 이하예요.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인표는 아는 형의 보조 배터리가 뿐만 아니라 보호막 토템이에요. 보호 토템으로도 잘 이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홍인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호막이 있어요. 맞아. 그냥 에너지 충전해주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보호막이 되게 있어서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혜영 선생님이 뒤에 숨어도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고기 방패 수준이다. 고기 방패 너무 지금 올려치기 해주셨다. 이거 짚고 넘어가요. 토론을 할 거면 하나 확실하게 말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순화해서 말하기 있어요? 그래요? 네. 둘의 시작은 확실히 그랬어요. 시작은 확실히 그랬다. 인간 고기 방패와 걸어다니는 보조 배터리. 아는 형은 단순히 그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홍인표가 참 좋아요. 왜요? 네? 왜 좋아요? 보조 배터리라서. 보조 배터리라서 좋아요? 뭐야? 좀 더 풀어봅시다. 보조 배터리라서 좋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소설에서 이제 네. 그 정세랑 작가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성 주인공이 굉장한 액션을 하는 동안 남성 이제 주인공 내진 남성 등장인물이 본드걸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단편집에서도 목소리를 들을게요서도 네,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네, 그것이 어떤 굉장한 쾌감을 줘요. 읽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홍인표 씨도 그 보조 배터리라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그럼 그 점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세랑 유리보서 전면을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정세랑 작가님의 어떤 세상, 그분이 만드는 캐릭터들 전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과정에 있어서 네. 이게 사실 반대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드걸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비판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사실 참 좋아하지만 홍인표를 뭔 소리야. 너무 나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나는 사실 이 둘의 사랑 굉장히 응원하고요. 굉장히 응원합니까? 게임 끝났네요? 근데 네. 저도 응원해요. 저의 마음은 그런데요. 네네. 이제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네. 잠깐만. 나 진짜 이 두 사람의 사랑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 시기에 이 작품을 거론하는 게 알맞은 거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나왔던 작품이고 그 전에 나왔던 대사니까 인용을 할게요. 일본 출판 시장을 뒤흔들었던 불멸의 작품, 아직도 리빙 레전드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상디라는 캐릭터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은 허리케인이라고. 사랑은 딴 사람들이 재단하는 게 아니야. 둘이 좋다면 사랑하는 거야. 그 인용을 하기 위해서 원피스를 가져와야 돼요? 그 대단한 인용, 그 대단한 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사랑은 허리케인이라고 동의 안 했다. 벌써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품에서도 비판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원피스를 놔두고서도. 하지만 상디가 말했던 사랑은 허리케인이라는 대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았어. 두 사람 사이에 허리케인이 부는 거예요. 논리가 좀 이상한데? 사실 책을 보면 그런 문장들이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허리케인이라는 그 증거가 책에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 책을 보다 보면 그 문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허리케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장기간의 길들여짐, 어떤 뭔가 친숙함을 사랑으로 생각하게 된 그런 과정이지 이게 되게 보자마자 막 허리케인 막 이런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좋은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별거 다 가져온다. 물을 담은 그릇이 얼마나 많게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떤 사랑은 스파크로 이어지는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랑은 친숙하면서 발현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은 중간에 그런 게 나옵니다. 아는 형이 제자의 집에 한번 갑니다. 일 도와주러.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갈 때 홍인표 선생님이 되게 듣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둘이 어떤 비밀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아는 형은 언제부터 홍인표와 이런 비밀 얘기까지 하는 사이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계속 떡밥들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단순히 동료, 친숙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담백하게 한 줄 정도로 작품 내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주종관계였으면 됐을까? 둘의 떡밥은 애초에 있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몇 년의 흐름 동안 온당하게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각해요. 본인이 한 말에 지금 본인이 설득됐나요? 너무 설득되지 않아요? 설득력 100% 아니에요? 나 지금 아니 본인이 원래 안 네. 온당하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네? 원래 우리 제복기 하기 전에. 과거에 저는 몹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이 두 사람은 나 천생연분이야. 나 스스로도 이제 납득이 되나요? 너무 납득이 돼요. 납득이 이 두 되셨어요? 사람은 신이 빚어서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 진짜? 운명이야, 운명. 그만. 너무 만족스럽다. 여러분 저는 이제 네. 토론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승국님이 자신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저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어떤 그런 자기의 생각까지 바꿀 만큼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예. 베드로 2탄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뭔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 1 보시면 알 거야. 베드로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긴 너무 좋은데? 막 살짝 나긴 내가 듣고 하는데. 싶은 얘기를 다 해줬어. 정말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는 영과 이 엄청나게 많은 책과 어떤 어떤 가족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지를 지키고 있는 어떤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인표가 만나가지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홍인표에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 감동적인 일이고 사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제 킬러들 이제 나오잖아요. 킬러들 항상 짐이 어때요?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짐을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눌러 앉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세계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항상 영화에서의 이제 어떤 인물의 변화, 인물이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렬한 변화이기 때문에 아는 형도 마찬가지다. 준비해왔네. 지금 생각난 거예요. 되게 준비해온 느낌인데? 지금 생각난 거야. 듣다 보니까 약간 열받아서 약간 삐뚤어지려고 했지. 나는 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 설득이 됐었거든요. 말하는 거 듣는데 갑자기 열이 이만큼 받으면서 갑자기 둘의 사랑을 갈라놓고 싶은 어떤 마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참긴 할 텐데. 본인이 설득됐다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요. 막 말했지 세계관이 변하는 게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맨 마지막 장에 이 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치. 아는 형이 하는 최고의 세계관 체인지는 머물기로 한 거. 그게 유일한 세계관 체인지지만 그게 아는 형의 서사에서 봤을 땐 대단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 하나를 해줬다는 것만으로 홍인표는 자기 세계를 다 바꿉니다. 그치. 꽃무늬 싫어하는데 꽃무늬로 도배된 집에서 함께 살며 암막 커튼 그치. 치고 싶은데 암막 커튼도 없어. 잠도 못 자 그래서. 샤랄라한 커튼. 그래서 아는 형은 맨날 먼저 잠드는데 자기는 그쵸. 잠을 못 들어.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아이러니하게 잠을 못 들어서 잠든 아는 형을 먼저 봤을 때 이걸 보는 게 좋아. 그치. 그래서 그 기분 좋음으로 수면제처럼 잠드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약간 아름다운 사랑이다. 사랑은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는 사랑은 또 은근히 많지 않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누군가는 어딨어. 조금 넣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맞아. 역전되기도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응. 애초에 아는 형 배터리 없어. 배터리. 그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동안 두 사람은 어차피 결론이 난 것 같으니 각자 처음에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진영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천재 이승국이 안 온당하다 파고요. 겨울 서점이 온당하다 파입니다. 해봐요. 이게 밸런스가 사랑이 안 맞단 말이에요. 너무 홍인표가 다 맞춰준다? 홍인표가 다 맞춰주잖아요. 그런 처음부터까지. 세상에 아는 그런 형은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당하다 볼 수는 없다. 근데 그러면은 뭐 부모님의 홍인표는 사랑은 온당하지 말했듯이 않은 사랑인가요? 그거는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사랑한 거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인질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인질은 항상 보는 세계가 그 인질범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고, 홍인표는 세상에 소개팅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형에게 마음이 간 거잖아요. 아주 마일드한 일상 납치극입니다, 이거. 일상 납치극. 홍인표의 일상을 통째로 납치해온 거예요. 주말이 없어. 홍인표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아니 그냥 묵주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의 강압된 이게 이 사람은 그건 할아버지가 삶이 문제였던 불쌍한 거죠. 사람이야. 그거 아는 형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갈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내 왜냐면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있어. 할아버지가 심어준 트라우마가 그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건 할아버지가 심어준 그죠? 거지 아는 형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아는 게 형은 아니에요? 자, 부탁을 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들어줬어요. 어. 그럼 나에 대한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아는 형은 알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진짜 나를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학교, 할아버지 자. 트라우마 때문에 나랑 그거는 놔줬어야지. 봐봐. 임표 씨, 봐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가세요. 소개팅을 하는데 어떻게 납치가 소개팅도 돼요 그게? 맨 마지막에 가서 해야죠. 어쨌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해야죠. 어쨌든 하잖아 소개팅을. 그거 할 때까지 소개팅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몇 안 년 한 동안 거지. 질질 끌려다닌다고. 몇 홍인표가 년 동안 주말이면 손잡아. 그거는 안 왜 하겠어요. 아는 형을 좋아하니까 그 그러니까 뒤에 나와요. 책에 뭐라고 나오냐? 홍인표는 아니고 사실 허니 인정해요. 아니, 들어봐. 허니 인정해요. 그 책 뒤에 뭐라고 되게 나오냐면 응원하네. 아, 됐지. 야. 책 뒤에 뭐라고 아니, 나오냐면 원당 나왔을 때 얼마나 열받았을까. 우리 제비뽑기 왜 한 거야 근데? 뭔 소리? 홍인표의 마음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있어요. 그 아는 형하고 항상 손을 잡고 다니면서 사실 아는 형과 키스를 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 있었다. 있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의 고백을 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아는 형을 따라다녔겠냐고요. 이미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 그럼요. 나오잖아요. 그게 후반부에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 수년간 동안 아는 형에게 길들여진 거라고요. 홍인표는 그가 호기심을 시작해서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맞겠지. 처음부터 반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것은. 아니요, 중간에 나옵니다. 부적 만들어 오라 그래요. 아는 형이 사기치는데도 동원됩니다. 동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도와줘요. 도와준다고요? 그 문구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무거나 부적 같아 보이는 한문 좀 써오세요. 그거는 명령이죠. 그 명령이고 정도의 부탁을 그런 할 수 식으로 있는 이렇게 써서 사이가 된 하잖아요. 거죠. 그죠? 부탁했죠? 그렇게 썼어요. 그럼 자 봐요.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어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이 정도 고생해서 했어. 이건 인간이라면 내가 좀 피곤해도 이건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부탁을 해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어. 오 고마워. 이게 인간사잖아요. 너무 힘들면 안 그 할 수도 책을 보면 있죠. 이 사람이 부적 딸랑 바꾸소. 이 사람은 이거는 무슨 뜻이면 할 때 문 닫고 나가라 그래요. 그렇게 문 해서 닫고 나가라 그렇게 그러고 해서 홍인표가 화내나요? 홍인표가 그 끝에 문장을 말합니다. 역시 이용당했어. 2번이나 이용당했어. 그래서 이게 사랑인가? 아는 형은 자기를 사랑하는 홍인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맨 자, 나중에 보세요. 자기도 지쳤겠지. 보세요. 더 이상 떠나기 싫었겠지. 자 들어보세요. 네. 제가 힘들 때 연락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제가 이용한 거예요? 그게 세상 나한테 사람의 부적 쏘라고 했어요? 그게 그게 인간 나한테 사람에서요. 부적 쏘라고 아니 인간 했어? 사람에 그게 나한테 부적 쏘라고 했어요? 아니 뭔 소리? 사실 정세영 작가님의 소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 뭔가 능청스럽고 유머러스한 멘트들이 있는데 그런 유머러스한 멘트의 일환으로 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홍인표가 입 밖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정리해드리자면 어떤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할까? 아니요. 왜냐면 내가 이용당했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만 홍인표는 아는 형에게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고요. 자, 그걸- 이용당했어. 이건 독자들을 위한 농담이기도 하지만 홍인표의 그 당시 상황에 우리 몰입해서 생각했다. 그걸 누가 썼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생각했어. 그걸 누가 이용당했어. 썼죠? 그걸 누가 썼죠? 이게 홍인표가 정세랑 그때 작가가 쓴 거예요. 온건한 사랑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작가가 쓴 거예요. 뭔 소리?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얘기하는데 앞에서 되게 계속 웃고 계셔. 난 그래서 저쪽 안 쳐다보는 거 알죠? 하도 웃어갖고 계속 이쪽 한심하게 쳐다봐서 저쪽 안 보고 있는 거 알죠? 나 렌즈 안 보는 거 알죠? 아까보다 더 웃고 계셔. 아 이거 봐. 네, 두 사람은 이 이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과몰입을 한 상태에서 열띤 토론이라기보다 말싸움을 하였는데요. 애초에 각자 재밌겠다고 생각한 진영에 들어가게 돼서 그런지 영상의 전반부보다 오디오 물림과 데시벨 한계치 돌파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아주 건설적인 주제들이 등장했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간단히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릴게요. 감금당해서 감금이 안 당했잖아. 감금당해서 계란만 이건 틀린 제공하는 비유야, 닭들이 틀린 있어요. 비유, 틀린 우리 그거 비유예요.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논리적으로 안 합니까? 틀린 비유야. 감금을 우리에 안 갇혀서 당했잖아. 우유만 제공하는 젖소가 있어요. 감금을 안 당했잖아요. 우리 이거 부당하다고 이게 합니까? 틀린 안 합니까? 비유야. 감금을 안 당했잖아요. 이 젖소가 이거는 이 이 비유를 사육장 이렇게 주인님을 논리적 좋아해요. 비약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거 좋다고 말합니까? 이걸 논리적 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은 주종관계예요. 이건 주종관계가 아니죠. 아는 형이 네,
이것을 우리는 홍인표의 공장형 가축화 논란이라고 부릅니다. 천재 이승국은 할아버지 때문에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는 형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바쳐야 되는 홍인표는 공장형 가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겨울서점은 홍인표는 언제든 할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국의 발언은 논리의 비약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나레이션으로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이 하이라이트가 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무료 백신이고 맥켄지는 유료 백신이에요. 컴퓨터 많이 쓰시는 유료 분들 아실 거예요. 백신인데 악성 코드가 심어져 무료 있어. 백신보다 유료 백신이 훨씬 일을 잘합니다. 네. 내가 무료 봉사해주니까 넌 무조건 나만 써야 돼 라고 자꾸 이걸 세뇌시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맥켄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맥켄지로 갈 수 있는데 안 갔어. 왜? 아는 형이 세뇌시키고 있으니까. 아는 형을 좋아하니까. 아는 형이 내가 무료 아는 형을 봉사할 테니까 자꾸 말하라 좋아하니까 안 그러니까. 간 거죠. 맥켄지는 본인의 벨트를 잡았어요. 그 책에서 보시면은 드라마에도 나오지. 맥켄지가 뜬금없이 홍인표의 벨트를 잡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아는형 백신과 맥켄지 백신 사태라고 부릅니다. 천재 이승국은 애초에 못된 맥켄지도 돈만 충분히 주었다면 학교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아는형이 그 옵션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겨울서점은 그 맥켄지는 위험한 음모를 꾸미는 존재였고 결과적으로 맥켄지 대신 아는형을 선택한 것은 홍인표 자신의 의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확장시키던 이승국은 급기야 아는형 간신설까지 설파하기에 이릅니다. 충신들에게 왕이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면은 간신히 중간에서 이거 해방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지 말자. 폐하 그러시면 안 된다. 폐하도 다 생각이 있었대요. 우리가 역대 말하는 나쁜 왕들, 바보 같은 왕들, 나쁜 왕고 바보가 많거든요. 그 중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자기도 뭘 해보고 싶었지나 주변에서 들리는 게 있으니까 자기는 그 이상의 생각을 확장할 수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저 사람에게도 들을만한 얘기가 있었구나. 아는 형이 간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라고 누군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말할 수도 있겠죠. 아는 형이 지금 몸 바쳐서 학교를 다 지켰는데. 홍인표는 몸 안 바쳤어요? 둘 다 몸 바쳐서 지켰죠. 네. 아는 형이 그리고 실제로 일은 다 했잖아요. 홍인표가 준 에너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지금 간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질 즈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뭐야? 1시간 지났어. 1시간을 했다고? 난 30분 한 줄 알았는데? 1시간을 했다고? 우리 5시까지 예약이야. 소름 돋네? 우리 정말 제비뽑기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의 사랑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온당하다 안 온당한다였어요. 네. 그냥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둘을 응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 네. 하다가 바뀌었을 그런 뿐이지. 거고. 네. 네, 뭐. 그리고 사실 저도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그니까 이게 사실 좋아. 되게 그냥 해야 되니까 한 네, 거예요. 과몰입하여 장난친 네. 거고요. 또 우리 중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앞에서 계속 비웃으셨는데 아마 댓글에 막 목소리 시끄럽다고 100% 달린다. 이렇게 해서 남는 건 뭔지 알아? 감금, 우리 간신이라고 이런 것만. 맞아. 네, 컨셉질에 과몰입을 한 거고요. 둘 다 책 재밌게 보고 와서 한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결과를 들어야죠. 의미가 전혀 없어서. 사실 그래. 맞아. 사실 그래요. 네네. 둘 다 올려 그냥. 어? 둘 다 올려. 둘 다 올려? 둘 다 졌어? 내가 봤을 땐 둘 다 졌어. 그래, 둘 다 올려. 그래, 둘 다 올릴게요. 둘 다 올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서울국제작가축제 아래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오늘 2시, 7시에 올라간 영상 그리고 11월 8일 일요일에 올라가는 정세랑 작가님의 폐막 강연까지 2시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링크 역시 다 홈페이지에 걸어둘 테니까요. 홈페이지 가서 영상 다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광고입니다. 저희는 광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재 이승국이었고요. 겨울서점 김겨울이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